대인관계 능력 실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에서부터는 문제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K씨에게 충고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K씨는 매일 1시간 단위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K씨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외부 일정이 생겨 자신의 계획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감당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외부 일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K씨에게 충고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이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예상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1번 보겠습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 자, 여기서 무리한 게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2번, 계획한 일을 미루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혀 관련 없죠. 3번, 어느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는 아예 무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외부 일정이 생겼는데 이로써 담당 업무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외부 일정을 먼저 하느냐 따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것이 핵심이에요. 문제에서는. 4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금만 더 붙이자면 여유를 가지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다음 중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 그죠? 하나하나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요거는 너무나 맞는 답이고요. 니은 사소한 일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요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은 개인차는 있는 거죠.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거. 그죠? 좋을 수도 있지만 사소한 일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모듈형 이론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답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심을 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 약속을 이행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리을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 좀 애매합니다. 이 말은. 이 말은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인 관계에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것에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바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의 명확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해줄 거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미음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요건 사실 앞에 말이 빠졌죠. 사과하려면 사과할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할 일이 생겼다. 잘못을 했다면 진지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여기다 조금만 더 붙이자면 잘못을 했다면 바로 사과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다음 자료는 갈등 해결을 위한 6단계 프로세스이다. 3단계에 해당하는 대화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단계는 일단 1단계부터 볼까요? 사전 준비하기. 2단계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 시작하기. 3단계는 상대방의 입장 파악하기입니다. 4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결책 생각해보기, 해결책 평가하기, 최종적으로 해결책 선택 실행하기.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그럼 A씨의 생각대로 진행해 보시죠. 이거는 그냥 상대방 마음대로 하는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2번 제 생각은 이런데 A씨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2번입니다. 3번 저도 좋아요. 그것을 결정해요. 이거는 1번하고 같은 얘기고요. 4번 저는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자, 이건 상대방의 입장 파악하는 것과 무관한 내용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갈등의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윈윈 관리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자, 귀하가 A 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윈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윈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갈등 상황에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게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결과물이. 왜냐면 A가 원하는 바가 있고 B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A가 원하는 바대로 한다면 B가 원하는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원하는 바대로 하면 A가 원하는 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둘의 딱 중간을 한다 그러면은 둘 다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윈윈이 되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윈윈을 하고 싶으면 상황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딱 이 상황에서 안 되고 둘 다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됐죠? 이런 것을 윈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윈윈이 기왕 나왔으니까 윈윈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첫 번째, 회피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형. 경쟁형은 이제 내가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형. 받아들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타협형.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 얘기했던 뭐 통합형, 협력형 이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통합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회피형이다 그러면은 루즈입니다. 너도 지고 나도 지고.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그렇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 중간 정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얘기해도 안 되고 네가 원하는 것도 내가 들어줄 수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거죠. 그죠? 회피형입니다. 경쟁형은 뭐예요? 윈 내가 이기고 너는 지는 형태죠.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윈 루즈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 수용형은 뭐예요? 내가 지고 너는 이기게 만드는 루즈 윈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것들은 이런 형태들이 있고 그다음에 타협형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 앤 테이크. 됩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형태. 주고받는 형태는 윈윈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윈윈하고는 다른 겁니다.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종의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좀 명확하게 구분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윈윈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방금 윈윈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귀하가 A 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H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귀하는 최근 매주 금요일 업무 시간이 끝나고 한 번씩 진행해야 하는 바닥 청소 당번 문제를 두고 동료인 A 사원과 갈등 중에 있다. 둘 중 한 명은 매주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데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기를 원하는 귀하와 A 사원 모두 청소 당번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 자, 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금요일에 둘 중에 한 명은 매주 바닥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일찍 퇴근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여기서 윈윈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1번 보세요. 우리 둘 다 청소 당번을 피할 수 없으니 그냥 공평하게 같이 하죠. 요거는 회피형인 것 같아요. 그죠? 2번. 제가 그냥 A 사원 못까지 매주 청소 맡아서 할게요. 뭐예요? 내가 지고 너는 이기는 수용형인 것 같습니다. 3번. 저와 A 사원이 번갈아 가면서 청소 맡도록 하죠. 타협형에 가깝죠. 근데 3번까지도 윈윈은 아니에요. 왜? 어찌됐건 간에 둘 다 하기 싫은데 한 명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4번을 보세요.
우선 금요일 업무 시간 전에 청소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상황을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4번이죠. 4번. 자, 다음 넘어가세요. 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K대리가 G대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대리, 나 참 A 과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K대리, 무슨 일이야? G대리, 아니 어제 내가 회식 자리에서 A 과장님께 장난 좀 쳤거든. 근데 A 과장님이 내 장난을 잘 받아주셔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오늘 A 과장님이 나에게 어제 일로 화를 내시는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K 대리가 G 대리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부하 직원이 우리가 참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조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회피죠, 회피. 2번. 본인이 실수했다고 느꼈을 때 바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그런 행동을 지금은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지 못했지만 화를 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장난을 쳤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기준입니다. 때렸다도 마찬가지예요. 구타다, 구타했다 이것도 내가 맞았다와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맞은 사람 기준이에요. 장난을 쳤다 그럼 장난을 치는 것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A 과장이 생각했을 때 아, 나 어저께 너무 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A 과장님께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 어때? 자, 일단은 A 과장님이 이건 조금 애매해요. 3번은. 왜 애매하냐면 A 과장님이 어떻게 화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3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A 과장님이 나에게 어제 일로 화를 내시는 거 있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일로 장난쳤던 것에 대해서 이건가? 만약 이거라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제 일 무슨 일이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화를 냈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겁니다. 맞죠? 하지만 답이 2번이 워낙 맞기 때문에 일단 3번은 넘어가고요. 4번. 직원 A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 자, 일이 커지는 거죠.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H은행에 입사한 Y 사원은 며칠 전 민원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선임인 귀하에게 토로했다. 귀하는 Y 사원이 민원 상담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중 귀하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귀하. 그죠? 귀하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Y 사원에게. 1번입니다.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 만약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돼. 뭐 이건 답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맞는 얘기고. 2번. 사실을 확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 은행의 과실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 자, 1번하고 2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적절한 해결책이 있다면 고객에게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향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까지는 좋아요. 근데 개인 업무 노트에 기록해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매뉴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업무의 노트에 기록해두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매뉴얼적인 민원 처리 매뉴얼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은 공유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공유나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3번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고객의 의견 및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6번 3번이었죠. 7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번처럼 갈등 상황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서는 목표,
조직의 목표,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규모, 분화, 의사 전달, 권력 구조, 의사결정에 참여의 정도, 보상제도 등이 있다. 뭐 이런 거 나열한 것이고요. 2번 갈등은 직무의 명확한 규정, 직위 간의 관계의 구체적 규정, 직위 외에 적합한 인원 선별 및 훈련 등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죠. 제거할 수 있다. 3번 갈등은 순기능이 될 수 있죠. 그죠? 갈등은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무조건 순기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어느 정도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없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가 틀렸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의 회피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갈등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이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나 갈등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정부장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장이 김대리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 상황이 생각보다 늦네요. 이유가 뭐죠? 김대리,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장은 뭐라고 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 생각에는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을 쓰는데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 계획을 세울 때는 땡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이 사람은 정부장은 김대리에게 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잘 안 되는 이유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야. 계획을 세워야 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계획을 세울 때는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1번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2번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행동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에서 미흡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얘기해야 실수를 덜 합니다. 하지만 4번 최대한 완벽히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완벽히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유 있게. 그죠? 그래서 어떤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세우기보다는 가능하면 빈틈없이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자, 됐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죠.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귀하는 종종 가격을 깎아달라. 커피숍에서는 가격을 깎을 일이 없었는데 고객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 본 선배가 귀하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깎아달라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죠?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가가 없는 거예요. 정가가 뭐예요? 정해진 가격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가가 없다면 가격에 대한 어떤 애누리 깎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정한 사람 마음이라면.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은 특별히 할인 이벤트가 아닌 이상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정가라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건드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해서 할 뿐이지 이거를 고객에 깎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 같은 걸 하는 거죠. 1번 절대로 안 된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은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2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한 번만 깎아주면 안 되죠. 그다음 못 본 채하고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은 이 손님은 이제 여기를 안 오겠죠. 그렇죠? 4번 규정상 명확한 이유로 되는 겁니다. 규정상 임의로 깎아줄 수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만 그래야지만 납득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해야죠. 그러니까 1번이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효과적인 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효과적인 팀. 자, 일단은 주관적인 결정을 내린다. 팀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효과적인 팀은 당연히 목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 바로 팀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팀워크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구성원 간의 의존도가 높죠. 그죠? 높습니다. 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화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4번에 갈등의 존재를 개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갈등 자체는 극심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있어야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존재를 개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 틀렸고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오히려 2번이 그냥 딱 선택지만 보면은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팀은 효과적인 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 10번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